끝나는 영웅도 아닌데 뭘 관척하니 자꾸 한척한 것도 더 티내버리지.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마주합니다. 주변 친구들, 먼 친척들, 회사 동료들, 소설이나 웹툰 속 캐릭터들, 영화 속 인물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우리 앞에 비춰지는 아티스트나 연예인들의 삶까지 이렇게 다양한 인생 스토리를 접하며 우리는 때로 배울 점을 찾고 내가 저런 상황에 처하면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자신을 한번 대입해보기도 하죠.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흔히 영웅이라 느끼는 인물들을 떠올려보면 그들은 대부분 각자의 여정 속에서 여러 시련들을 겪었고 그 길 위에는 조력자와 적대자가 함께했으며 그 시련의 끝에 가서는 어김없이 일종의 보상이 주어졌다는 걸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느꼈다는 사실은 날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마주하고 그걸 내 삶과 비교하면서 좋은 건 흡수하고 나쁜 건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영웅이라는 인물에 대한 하나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온 셈인 거죠. 이 사실을 캐치한 시나리오 작가 크리스토퍼 보글러는 미국의 신화학자 조셉 캠벨의 단일 신화론에서 영감을 받아 세계 각국의 신화와 고전 속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분석하면서 사람들의 왜 그런 영웅들에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지를 연구했고 그 이야기 속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공통된 시나리오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글러는 이야기 속 영웅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공식, 바로 이 영웅의 여정 12단계를 정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라이온킹, 스파이더맨, 다크나이트, 어벤져스 같은 수많은 메이저 할리우드 영화들이 바로 이 구조를 토대로 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앨범 K-Flip과 디럭스 버전을 통해 현 시점 팬들 사이에서 국힙의 영웅이라 불리고 있는 래퍼 CK, 그가 무려 10년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긴 커리어 동안 굳건히 본인의 자리를 지키며 겪어온 수많은 시련들과 그 여정 속에서 함께했던 조력자들, 그리고 맞서 싸워야 했던 적대자들, 그리고 마침내 영웅이라고 불리게 된 매력적인 서사를 이 영웅의 여정이라는 성공 공식에 비추어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CK의 영상에서는 단순히 그의 커리어만 조명하면 자칫 지루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여러분도 어릴 적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해리포터 시리즈,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작품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의 시나리오와 비교해가며 조금 더 흥미롭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영웅의 여정의 첫 번째 단계인 일상 세계에서부터 시작해보시죠. 영화 초반부에서 해리포터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11살이 될 때까지 이모 피튜니아 가족의 눈칫밥을 먹으며 계단 및 조그마한 벽장 안에서 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오늘의 주인공 CK 역시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을 떠나 필리핀을 거쳐 낯선 땅 캐나다 밴쿠버로 유학을 가며 홈스테이 생활 속 외로운 일상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가사를 쓰고 랩을 하는 시간도 늘어났다고 하죠. 그러다가 그는 캐나다에서의 익숙한 일상을 떠나 음악이라는 특별한 모험을 도전해보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작업한 믹스테이프를 들고 매일 밤 홍대 공연장과 파티, 길거리를 누비며 무작정 CD를 돌리고 다니는 과정 속에서 본격적으로 래퍼로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마치 해리포터가 부엉이들이 떼거지로 물고 온 호그와트 입학 통지서와 해그리드의 등장으로 자신이 마법사라는 운명을 알게 되며 기존 일상에서 벗어나 호그와트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처음엔 해리포터도 자신이 인간이 아닌 마법사라는 말을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듯이 CK 또한 쇼미더머니2에서는 통편지, 4에서는 음원 미션까지 올라갔지만 막상 분량도 적고 뚜렷한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그의 여정의 출발점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쇼미 출연을 통해 적지 않은 저작권 수익과 유명세, 그리고 동료 래퍼들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얻었겠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정말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는 걸까? 나는 진짜 음악을 잘하고 있는 걸까? 같은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마음 한켠 어딘가에 남아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항상 영웅이 어려움에 처할 때일수록 이야기 속에서는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조언자이자 정신적 스승이 등장하곤 합니다. 해리포터에게 해그리드가 있었던 것처럼 CK에게도 박재범이라는 인생 멘토가 나타나는데요. 약간 좀 새로운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레이블을 차리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쇼미더머니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이후 박재범이 설립한 레이블 하이어뮤직에서 CK에게 첫 번째 아티스트로 러브콜을 보내며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게 됩니다. 확고한 가치관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아티스트 박재범의 곁에서 CK는 자신이 아티스트로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더 넓은 무대를 상상할 수 있는 정신적인 토대를 다지게 되죠. 그리고 마치 해리포터가 9와 4분의 3 승강장의 벽을 통과해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무사히 도착하고 그리핀도르에 배정되며 먹을 세계로부터 벗어나 본격적인 마법사의 여정을 시작한 것처럼 CK 또한 하이어뮤직에 입단한 뒤 첫 관문으로 발표한 두 번째 EP 해프와 딩고와의 콜라보곡 이피가 차례대로 좋은 반응을 얻으며 본인의 이름 석자를 신 안에서 확실히 각인시키기 시작합니다. 전화할 거니까 그냥 받아.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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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ng. If it yeah if it yeah if it yeah if it yeah. 하지만 CK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았고 물이 들어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노를 젓는 태도로 곧바로 세 번째 EP 보이콜드를 발표하며 자신의 허슬을 증명해냈고 점차 커리어의 고점을 향해 달려갔는데요. We go higher, higher every time. We go higher, but it's going down. Stop thinking about your ex. 내가 옆에 있는데 왜 또 생각하니? 더불어 팬들의 호응에 힘입어 뮤직비디오도 자주 내고 스타일과 외모 면에서도 이때 주목을 받으며 남친 짤이 돌기 시작했고 여성 팬들까지 빠르게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 속 주인공 주위에는 항상 친구들과 적들이 존재합니다. 해리포터 주변에는 언제나 론과 헤르미온느가 곁을 지켰고 그 반대편에는 늘 대립하던 적대적인 말포이가 있었죠. 반면 CK의 곁에는 PH1, 그룹 이름 하온, 우디고 차일드, 빅나티, 트레이데일, 우기 등 돈독한 하이어뮤직 식구들이 함께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천CK, 카피캣, 인터뷰 태도 논란, 표절 논란 등 여러가지 좋지 않은 꼬리표들이 그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적들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해리포터가 지하 감옥의 트롤을 물리치고 퀴디치 경기에서 스니치를 잡으며 점차 마법사로서의 역량을 증명해 나갔듯 CK 역시 락밴드 사운드를 시도한 파이어를 시작으로 데뷔 4년 만에 선보인 첫 정규 플립, 쿠기와의 합작 앨범 SOS, 프로듀서 구스범스와의 합작 EP Officially OG, 그리고 정규 2집 헤드라이너까지 끊임없이 사운드적으로 도전하는 행보를 보여줬고 아직까지만 욕해서 미안. D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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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pussy. I go 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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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pussy. 말해 뭐해 일단 get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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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흐르는 대로 like water water. 내 장래 내 darling 내 장래 내 darling. 특히 하이어뮤직 컴플레이션 앨범에서는 마청다운 존재감으로 레이블의 중심을 잡아가주며 여러 시험들을 통과해 점점 더 성장해 나갔죠. 그 후 2022년 CK는 5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하이어뮤직의 따스한 둥지를 떠나 이제는 어느새 한 레이블의 CEO이자 아티스트로서 자칫 망할 수도 있는 막대한 오너 리스크를 감수하며 국힙 세대교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점점 동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발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학생은 밤에 밖에 나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맥고나걸 교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법사돌이 숨겨져 있던 3층 금지된 방에 들어가려 했던 해리포터처럼 말이죠. 결국 해리포터는 지하의 문을 통과한 뒤 악마의 덫, 날개 달린 열쇠, 그리고 거대한 마법 체스판을 힘겹게 지나 마침내 볼드모트라는 평생의 숙적을 마주하며 승사를 건 싸움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CK 또한 KC 레이블을 설립한 이후 대마초 자수 사건과 떡클럽 조영민의 스니칭 논란 등 계속해서 고비를 마주했지만 이를 모두 헤쳐나오며 끝내 스윈스와의 본격적인 디스전에 불을 붙이고 서로 본인의 커리어를 건 싸움에 몸을 던지게 됩니다. 정치질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 이렇게 정치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속 좁은 새끼가 나 래퍼 더 쇼. 속 좁은 새끼가 래퍼 더 쇼. 내 밖에 안 팔린 티켓 나서 커리어 하복해. 자존심 때문에 동생들 앞길에 말고 피고서 한
그렇게 CK 대 스윙스의 디스전이 시작되면서 서로 잽을 한두 번씩 주고받는 모습이었지만 비교로 하자면 드레이크 대 켄드릭처럼 막 치고박는 전개까지는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 팬들은 디스트랙보다는 각자의 앨범 퀄리티를 통해 사실상 승부가 갈린 것처럼 받아들였는데요. 스윙스는 앨범 업그레이드 5로 사실상 커리어 저점을 찍은 동시에 그가 운영하던 레이블 AP 알케미에서도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계약을 종료하며 떠나버렸고 그 와중에 CK는 굿킵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은 KCTA 볼륨 1 and 2를 연달아 발표하며 자신의 레이블 KC의 존재감을 더욱 뚜렷하게 각인시켰죠. 그리고 마침내 2025년 한국 힙합 어워즈에서 올해의 아티스트부터 올해의 레이블까지 어워즈 역사상 처음으로 무려 6관왕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으며 마치 해리포터가 마지막 시험이었던 소망의 거울 앞에서 마법사의 돌을 얻고 볼드모트를 물리친 것처럼 CK 역시 디스전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는 동시에 그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더 열심히 할게요. 그냥 너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번에 이제 15년 해가지고 10년 된 해외차인데 사실 좀 감개무량하고요. 이 문화를 너무 다 사랑하는 입장에서 KC 팀이랑 더 같이 열심히 재밌는 거 멋있는 거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 후 CK는 2025년을 기점으로 굿킵신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불리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직접 인터뷰에서 말했던 지금이 바로 굿킵의 세대교체 시점이다 라는 선언 속에서 본인이 실제로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문을 여는 인물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낸 셈인 거죠. 마치 볼드모트를 무찌르고 깨어난 해리포터 앞에 이전에는 시기와 질투를 보내던 전교생들이 손수 준비한 사탕바구니와 편지 더미를 쌓아 올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CK는 이후 유럽 투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활동에 박차를 가했고 K-플립과 디럭스 버전에서 러브와 메이드 인 코리아 같은 곡을 통해 자신만의 확고한 스타일을 정립하며 커리어의 정점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나는 역시 너무 talented. Fuck your fan club. 내 팬들은 나는 갈라치기 안 통해. 더 이상 그는 과거 수많은 논란 속에서 방황하던 아티스트가 아니라 이제는 한 시대의 흐름을 이끄는 확실한 방향성과 서사를 지닌 굿킵의 영웅으로 자리 잡은 CK. 마치 해리포터가 마법사의 돌을 지켜내며 더 이상 계단 밑의 소년이 아닌 진짜 마법사로서의 자격을 증명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영화 후반부로 가자 해리포터가 볼드모트를 무찌른 뒤 그리핀도어에게 승리를 안기며 평범한 소년에서 떳떳한 마법사 그리고 앞으로 마법 세계를 지켜낼 진정한 영웅으로 자리매김했듯이 CK 또한 10년에 걸친 긴 커리어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논란을 겪으며 지금의 자리에 도달했고 이제 그의 커리어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라선 모습을 보여줍니다. 굿킵신에서 세대교체를 현실로 증명해낸 인물이자 변화를 주도하는 상징으로 부상한 지금 그의 앞으로 행보에 더욱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곧 다가올 5월 1일 대마 투약 혐의에 대한 선고 결과가 그의 발목을 잡게 될지 아닐지는 아직 아무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 결과가 CK의 날갯짓을 꺾지 않는다면 앞으로 굿킵신에서 그가 영웅으로서 남길 발자취는 더 깊고 더 넓게 그리고 더 오래 퍼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현재까지 CK의 영웅 서사를 이전보다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셨다면 앞으로 CK가 선보일 신곡들을 들었을 때 그가 왜 이런 감정으로 랩을 했고 왜 이런 가사를 썼는지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이해를 가지시게 될 겁니다. 이제는 단순한 청각적 희열을 넘어서 아티스트의 세계관 속으로 더 깊이 몰입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시는 거죠. 또한 만약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두운 삶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해도 이 영웅의 여정이라는 시나리오 구조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 내 인생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또한 자신이 아마존을 창업하고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회사를 키워온 여정을 돌아보며 내 인생은 영웅의 여정과 정확히 일치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시련과 조력자 그리고 적대자는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피할 수 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시련들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시련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처신해 나가야 할지를 한 번 더 스스로 정리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무엇보다 그 끝에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작은 소망 또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 구조를 똑같이 따른다고 해서 누구나 삶 속에서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내 삶의 일부분에만 돋보기를 들이대기보다는 조금만 더 큰 시야로 내 삶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한 용기와 위안을 주는 힘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모두 각자의 소중한 여정 속에서 잘 버텨내고 계시길 응원하며 진심을 담아 화이팅이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